기자의 눈길을 담는 중앙대학교 미디어센터 시사 프로그램 시선을 담다. 학내 언론사 중대신문과 UBS의 기자가 만나 사회문화의 시사 이슈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중대방송국 UBS 기자 구민수입니다. 이번 회차의 주제는 바로 화천 산천어 축제입니다. 2026년 3월 3일에 발행된 중대신문 제2103호에 실린 뷰파인더 기사 따뜻한 인정을 산천어에게도를 소재로 기자들의 시선을 담아 학우분들께 전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안을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신 중대신문 문준빈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대신문에서 이번 학기부터 사진부 부장을 맡게 된 문준빈 기자라고 합니다. 네, 축제는 기쁜 일을 기념하거나 축하하기 위해 여는 큰 규모의 행사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동물학대가 벌어진다면 이를 축제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매년 겨울 열리는 화천 산천어 축제에서 수많은 산천어가 인간의 유의를 위해 희생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를 둘러싼 지역 경제와 동물 복지 사이에 첨예한 입장 차이로 뚜렷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입장을 두고 대립하는 사이에도 산천어들은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고요. 우리는 과연 산천어에게 따뜻한 인정을 건넬 수 있을까요? 화천 산천어 축제를 둘러싼 다양한 입장들을 문준빈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천 산천어 축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화천 산천어 축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역사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화천 산천어 축제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에서 매년 1월에 열리고 있는 지역축제입니다. 2003년에 첫 개최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화천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매우 외진 곳이기 때문에 겨울이면 사람을 구경하기 거의 힘든 곳입니다. 여타 접경 지역들과 같이 군부대를 제외하면 마땅한 경제구도도 없던 지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천어 축제는 2003년 인구 감소와 지역 경기 침체를 돌파하기 위한 해법으로 시작됐습니다. 첫해 수십만 명 수준이던 방문객은 이후 매년 증가하여 어느덧 100만 명 축제라는 상징성을 갖게 됐죠.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화천 산천어 축제를 기사 주제로 선정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지역 축제가 열리는데요. 그 중에서도 화천 산천어 축제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산천어 축제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입니다. 또 대한민국 지역축제 및 지방자치의 성공 사례로 꾸준히 언급되곤 하죠. CNN과 같은 외신에서도 겨울의 세계 7대 불가사의로 꼽는 등 굉장히 성공한 축제의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산천어 축제의 동물학대 이슈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살리기 위해 기획한 축제, 그리고 그 축제가 가지는 문제점, 지역의 생존이냐 아니면 동물과의 공생이냐, 과연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저 개인적으로도 끊임없이 고뇌하게 되었습니다. 사진부 내부에서 전 기자들과 많은 시간 고민한 결과 철저히 외부자의 시간으로 바라보기보단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현장의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비로소 제 의견을 구성해보고자 했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이 충돌하지만 두 입장 모두 일리 있는 주장이기에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반드시 직면해야 할 주제이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고민할 거리가 많은 그렇기에 의미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화천 산천어 축제가 지닌 잔혹성에 대해 기자님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기사를 통해 축제 준비 과정에서 낚시 체험의 재미를 극대화하기 위해 며칠간 굶긴 산천어를 투입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순전히 인간의 재미를 위해 산천어를 굶긴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굶주림을 오히려 이용하는 모습을 보고 생명을 대하는 인간의 잔인함도 느낀 것 같습니다. 준비 과정 이후에도 축제 기간 그리고 폐막 이후에도 산천어에 대한 학대는 끊이지 않았는데요. 시기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축제 과정에서 산천어들은 강제로 절식당하게 됩니다. 산천어의 본래 서식지는 화천천이 아닌데요. 그렇기에 전국의 양식장에서 산천어를 받아오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운송 중 수질 오염을 막고 낚시 과정에서의 손맛을 높이기 위해 수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보관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기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 과정 중에 발생하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인데요. 애초에 한 생명을 파괴하는 것을 인간의 유의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사에선 여러 프로그램 중 맨손 잡기를 예로 들었는데요. 이외에도 얼음 낚시,
루어 낚시 등의 프로그램도 최종 목적지가 생명의 파괴라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류 동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 과학계의 의견인데요. 왼손잡기에선 아가미를 움켜잡는 사람의 손에, 낚시에선 피부를 뚫는 낚싯바늘에 산천어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과정을 너무나도 당연한 유의처럼 느끼는 것이 바로 동물학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태계 피해 역시 심각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지역 축제를 통해 본 인간 자연의 관계와 생명 정치, 화천 산천어 축제의 사례 2021년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행사장 조성을 위해 매년 하천 바닥을 파내고 흙을 쌓아 올리는 작업으로 수중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으로 나타났죠. 폐막 과정에서도 문제는 끊이지 않습니다. 축제가 떠난 화천천엔 폐기물이나 쓰레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폐기물에 엉켜서 폐사한 산천어들도 있었죠. 축제에서 소비되지 않고 살아남은 산천어들은 다시 수거되어 인근 횟집에 넘겨지거나 가공식품의 원료로 쓰이게 됩니다. 축제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생명을 잔혹하게 소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화천 산천어 축제가 교육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산천어 축제는 특히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참여한 어린 아이들의 모습도 많이 보였죠. 하지만 산천어 축제에서 아이들은 가족과의 추억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폭력적으로 대하는 방식을 배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음 위에 놓인 산천어를 아이들은 밟고 움켜쥐며 비닐봉지에 담습니다. 심지어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양손으로 잡으라고 소리치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팔딱거리는 물고기는 징그럽고 무섭게 느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경험은 단순히 하나의 추억으로만 자리 잡을 것 같진 않은데요. 살아있는 생명을 내 손으로 직접 죽이는 경험, 원하든 원치 않든 강압적으로 물고기를 잡아야만 하는 상황, 이는 아이들에게 유익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화천 산천어 축제는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또한 이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도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얼른 잡아봐라. 이거 뭐 무서운 거 아니니까 용기를 내라. 이런 식으로 격려하시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모님뿐만 아니라 사회자분들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걸 많이 볼 수 있고요. 사실 이거는 단순한 추억이라기보다는 아이들에게 굉장한 압박을 주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계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를 동조 압박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물고기가 생명이 있는 존재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위에 대해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주변 어른들이나 자신의 친구들이 전부 다 하니까 내가 이걸 해내지 못하면 이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압박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기가 느끼는 거부감과 사회적 요구 사이에서 엄청난 모순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점은 이 과정에서 생명을 파괴하는 경험을 직접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를 내 손으로 잡고 밟고 봉투에 담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험이 아이들의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될 리가 없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은연중에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생명은 놀이도구처럼 대상화해도 괜찮다. 이런 걸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주최 측에선 산천어 축제는 동물 학대가 아니라는 검찰의 판단이 있었다며 아이들에게 동물 학대를 자행시키는 게 아니냐는 의견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기사에 언급했듯이 정가일 교수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요. 검찰에서 법적으로 산천어 축제의 프로그램이 동물 학대가 아니라고 판결했다고 하더라도 교육은 법적인 최소한을 지키는 게 아니다. 더 나은 가치를 가르치는 게 교육이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을 파괴해서 얻는 사냥의 기쁨이 아니라 작은 생명체와도 공존하는 윤리적 감각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축제의 모습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수님의 말씀처럼 법적인 시시비비를 따질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교육은 법적인 최소한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인상 깊습니다. 나와 다른 존재와 공존하고 아픔에 공감하는 감각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법도 중요하지만 결국 어린 시절 여러 생명과 공존하고 소통했던 경험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요. 이처럼 화천 산천어 축제와 같이 동물을 이용하는 축제에서는 동물에 대한 윤리적, 생태적 문제의식과 관련된 정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혹시 현재 마련된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동물을 동원한 축제에서 동물 학대가 이뤄진다는 비판은 과거부터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2020년 당시 환경부가 동물 이용 축제 가이드라인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어류와 포유류를 아우르는 동물의 운송부터 보관, 질병관리, 폐기까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놓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개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인데요. 가이드라인 제작 자체가 지역축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 역시 비공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사실 이런 변명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느껴집니다. 가이드라인의 제작이 축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말 자체가 사실 축제 주최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축제가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는 걸 역설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이드라인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 윤리적인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안일지라도 국가기관이 제시하는 기준은 지자체의 운영 방식을 변화시킬 신호가 됩니다. 환경부의 침묵은 동물학대에 대한 방관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저로선 가이드라인의 빠른 공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가이드라인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마련의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를 중단하는 것은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화천 산천어 축제가 진행된 23일간 거둔 직간접 경제 효과는 총 3,051억 2,600만 원이며 이는 화천군의 올해 총 예산의 절반 이상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사이기에 화천군도 해당 축제를 중단하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화천 산천어 축제를 통해 수입을 얻는 소상공인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고요. 다양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축제의 존폐를 결정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기자님께서는 경제적 이익을 유지하면서도 생명윤리에 대한 비판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지역 소멸과 관련된 이슈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는 것이 당장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도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생존 그리고 생명과의 상생 두 가치에서 갈등했던 것 역시 이와 같은 배경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산천어 축제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이어왔지만 막상 당장 폐지하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와 같이 생명을 잔혹하게 소비하는 축제는 사라져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과 공존할 수 있는 축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다수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해결책은 사실 좀 비현실적이지 않나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존 프로그램을 VR, XR 등을 이용해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의견인데요. 하지만 저는 이러한 해결책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먼저 해당 해결책은 기존 수요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상현실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생명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현실에서 죽어나가는 생명은 없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생명에 대한 폭력을 당연시 여길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존 동물권 단체들의 주장 역시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산천어 축제를 멈추는 대신 감자 축제나 고구마 축제를 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런 식의 주장은 굉장히 무책임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이익이 돌아가는 대상은 기존 화천군 주민 상인이 아닙니다. 새롭게 들어오는 상인들, 새롭게 들어오는 이익 집단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했을 때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완전히 기존 축제를 대체할 방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논의와 대립이 있었지만 정작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대안을 강구하는 모습들 이런 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제 대립을 멈추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어쩌면 회피의 명분으로서 대립을 택하는 것 아닐지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방안을 생각해 봤는데요. 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행사를 중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단순한 중단만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경제적 이익과 생명 윤리를 반드시 양자택일의 문제로 바라봐야 할까요? 돈과 생명 중 하나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두 가치를 함께 고려할 수는 없을까요? 저는 그 대안으로 동물복지 개념을 축제에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동물복지는 동물 학대와 불필요한 살상을 지양하고 동물의 특성에 맞는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 개념입니다. 실제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와 같은 제도를 통해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일지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산천어 축제 역시 동물복지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산천어를 과도하게 밀집시키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을 개선하고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맨손잡기와 같이 산천어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주는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대신 산천어의 생태와 가치를 알리는 교육, 체험 프로그램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이러한 변화가 이전과 똑같은 경제적 효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오늘날 동물 복지를 실천하는 축제라는 이미지는 오히려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는 단순한 윤리적 선택을 넘어 장기적으로 축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중대신문 문준빈 기자님과 화천 산천어 축제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이번 대담을 준비하면서 결국 물고기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강아지, 고양이는 가족, 친구로 여기며 그들의 아픔에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물고기의 고통에는 공감하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죠. 같은 동물임에도 불구하고요. 이는 결국 인간 스스로 동물 간 위계를 정하고 그 위계에 따라 동물을 대우하는 방식을 달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위계를 허물고 모든 동물이 동등하게 고통받지 않을 권리를 누렸으면 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문준빈 기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문준빈 기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따뜻한 인정을 산천어에게 도는 제가 부장으로서 처음 진행했던 기획입니다. 아직 미숙하기도 했고 또 그리고 장거리 로케이션을 취재하기에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그렇기에 더욱 개인적으로 애정이 많이 가는 기획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획을 중앙인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주실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번 기획을 준비하면서 단순히 축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축제의 의미와 그 안에서 희생되는 생명 사이의 균형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지역 소멸과 지방자치의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며 지역과 생명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게 된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기획이 중앙인 여러분들께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다양한 가치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기자의 눈길을 담는 중앙대학교 미디어센터 시사 프로그램 시선을 담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